네, 오늘 국무회의가 꽉 막힌 전국의 분수령을 풀 수 있는 어떤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데 결국 오늘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차담회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아무래도 이르면 이번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 선고 그리고 복귀 가능성이 있고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여야의 의견이 너무나 극렬하게 상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정치적으로 균형을 지켜야 하는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선뜻 그렇게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쉽진 않을 겁니다. 네. 또 지금 현재 사실은 야당에서는 아주 강도 높게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정말 민주당이 속내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없이는 안 된다. 절박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최 권한대행도 분명히 간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탄핵 소추와 같은 또 극단적인 카드를 쓸 만한 여건이 지금 민주당에게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권한대행으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과 같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원래 권한대행이 결정하도록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최 권한대행이 그렇게 쉽게 임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단 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게 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반발이 거세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에 보여지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좌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저희는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살펴보면은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대행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또 형법 제122조를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왜 중요한 것이냐.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두 가지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렸습니다. 그럼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건 위법적인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만 명시가 되어 있다면 또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천했던 마은혁 후보자라든지 정계선 후보자의 이름까지 명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입니까? 네. 그다음에 그 국회에서의 어떤 의결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이미 마은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절차 역시 제대로 지켜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하라고 했는데 이걸 거부한다? 이거는요 명백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 내란을 수습을 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다시 탄핵을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인데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안 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진통이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17일까지 일정을 비웠다고 하는데 오는 7일 혹은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는 3.1절을 맞아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힘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발걸음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거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고된 대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만 12만 명이 몰렸습니다. 반면에 헌재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는 2만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집회 규모로만 보면 이 반탄 집회가 압도적이었는데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은 55.1%, 그리고 정권 연장은 39%로 격차가 16.1%포인트 굉장히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반탄 집회 규모가 커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는 거꾸로 가는 상황. 윤주진 위원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집회라는 것이 물론 뭐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 민심도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실 대다수 국민, 6천만 국민에 봤을 때는 1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극소수죠. 예. 그런 극소수의 12만 명만 보고 보수 지지층 혹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읽을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좀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선고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뭐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인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기각을 바라는, 간절히 바라는, 염원하는 시민들은 더욱더 결집을 할 것이고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이제 이 집회에 나올 어떤 강한 동력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좀 차분하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 네. 지난 70여일간의 이 변론과 탄핵 일정이 좀 상당한 피로감을 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좀 집회에서 물론 뭐 감정이 격앙돼서 그렇겠지만 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욕설이라든지 네. 좀 이해하기 힘든, 합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극단적인 구호들이 거기 모이신 분들은 속 시원하고 뭐 통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절대 다수의 국민, 저는 보수층에서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네.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회와 실제 민심이 조금 약간 뭐랄까요, 디커플링 되고 있다. 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집회가 이제 결국은 저는 마지막 고비를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한 주간 혹은 2주일간 차분히 기다릴 것이고 탄핵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지지율은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도층에서는 60% 이상이 정권 교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권 연장론보다 2배 정도 더 많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더 의미 있는 결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11차까지 지켜보면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는 이미 인식하고 있지만 이 탄핵 심판 절차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막상 변론이 다 끝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공감할 수 없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또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사실 증인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신문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상당히 무례했다는 것을 저는 국민들과 중도층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더 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사실 그 예산 삭감을 하고 탄핵을 야당이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폭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는 어떤 정황들이 음성으로 이제 듣게 되니까 정말로 야당이 주장했던 의혹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중도층은 정치권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정광훈 목사라든지 전한길 한국사 강사들의 이런 집회가 점점 커졌는데 또 커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과격한 발언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이 보여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서부지법의 난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어떤 견제라든지 지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중도층이 실망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정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네. 중도층도 이제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저는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이 엎치락뒤치락하던 양당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했는데요. 5주 만에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고 또 국민의힘 지지도는 6주 만에 40% 선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지난 한 2달간의 여론조사를 쭉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나오시는 수치만 보잖아요. 결과적인 수치만 보시는데 네.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것은 누가 많이 응답했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별로나 성별로나 나이대로는 정해진 그 인구의 분포에 맞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혹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응답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왔던 그런 여론조사의 일관된 패턴을 보면 사실은 내가 보수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내가 진보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높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가 왜곡된 것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만큼 결집이 됐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네.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탄핵 정국이 좀 피로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국면에서는 이제 반대로 보수층에서는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좀 응답이 조금 저조하다면 윤 대통령이 반드시 좀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지율보다도 네. 지금 양쪽의 진영에서 어느 쪽이 더 결집하고 더 정치적으로 열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느냐 거기에 따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을 바라는 국민들은 이제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네.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인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도 보수층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원내 대책 회의 이후에 이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계속 빠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을 뭘로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각종 여론조사는 아니고 아마 리얼미터 조사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의 결과는 존중을 하고 그 추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경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튀는 여론조사 결과인지를 좀 봐야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추세인 건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님은 이게 중도층 민심이 완전히 기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또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최근 이 중도 보수 전략도 유효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는 사실 일시적인 한 번의 어떤 결과보다는 네. 추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추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저희 야당이 보기엔 명확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잘못되긴 했는데 이게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만한 일이냐와 이건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갈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탄핵도 돼야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은 또 맞느냐? 라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국민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1번의 변론기를 거치면서 네.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확실히 잘못됐구나 비상계엄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게 맞겠구나. 왜? 이분이 다시 복귀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보수 집회라든지 진보 성향의 집회가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한쪽으로 힘을 확 쏠려주지 않으면 이 조기 대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겠구나라는 것을 중도층이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로서는 이번 한 번 정도 튀는 여론조사이길 바라겠지만 저는 당분간 중도층의 마음은 이렇게 쭉 갈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